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선우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강선우 의원은 나는 돈 받은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는 돈 받은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거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녹취록에도 그게 나와 있고요. 녹취록만 봐도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살려주세요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컨대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쳐요.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죽을 짓을 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둘이 있을 때 은밀한 그 관계에서 의원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선우 의원이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돈을 누가 받았느냐. 그 돈을 자기가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해요. 이걸 갖다 쭉 읽어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강선우 의원이 변명하는 건 뭐냐면 나는 돈을 안 받았는데 지역 보좌관이 돈을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2022년 4월 10일에 알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서 쪼로록 김병기 의원한테 달려가가지고 상의를 드렸고 그랬더니 4월 21일에 김병기 의원이 이리로 한번 와 그래가지고 4월 21일 아침 9시 반에 김병기 의원실 갔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경황이 없어서 사안을 알게 된 이후에 너무 놀라고 당황해가지고 경황 없어서 내가 무슨 말 한지도 모르고 그냥 막 횡설수설 갖다가 한 건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김병기라고 하는 작자가 이때는 뭐 의원님이라고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지금은 저놈의 작자가 뭐 더한 말도 더한 표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인식도 못한 상황에서 녹취할 수 있겠는가. 내가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갖다가 김병기 의원이 내가 믿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럴 수가 있느냐. 진짜 깊은 빡침이 있다. 이런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강선우 의원의 이야기가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의원님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구를 살려줘야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의원실에 사무국장이 지역보좌관 대개 사무국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일 총괄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무국장 놈이 나도 모르게 돈을 받아 처먹었는데 그 사무국장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와서 2025년 말 그다음에 2025년 12월 29일, 30일, 31일 이 어간에 한 강선우 의원의 이야기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제가 100번 양보해서 인정을 해줄 수 있겠는데 2022년 4월 21일 9시 반부터 10시까지 있었던 그 대화를 보면 누구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냐면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저 좀. 그러면 돈을 누가 받았다는 겁니까? 만약에 강선우 의원이 끝까지 우리 지역 보좌관이 돈 받았고 그건 난 모르는 거였고 뒤늦게 알았고 그래서 내가 반환을 지시했다. 이 스탠스를 끝까지 하면요. 제가 그 지역 보좌관이라고 해도 양심 선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 받은 놈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나는 받지도 않았는데 그다음에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 쭉 들어보면 어떤 사람도 돈을 준다라고 했을 때 보좌관 보고 보좌관에게 돈을 주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의원님한테 줄 때 의원님이 그 돈 받아가지고 지역 보좌관에게 이렇게 맡겨놓거나 아니면은 지역 보좌관한테 주세요라고 의원님이 이야기하고 보좌관한테 정 보좌관 누가 와가지고 1억 줄 텐데 그것 좀 잘 받아놔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다음에 제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시나리오는요. 이건 제 뇌피셜인데 문제가 됐어요. 그때까지 보좌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갑자기 의원님이 부르는 거예요. 강선우 의원님이 정보좌관 빨리 좀 들어와. 빨리 좀 들어와. 막 그러면서 막 톤이 높아진 저 긴장해가지고 막 달려들어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1억을 받았는데 김경희한테 1억을 받았는데 김경희 공천 탈락했네. 어떻게? 그러면서 김경희 기자회견 하려고 한다네.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제 생각에는요, 그 지역보좌관이 그때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제가 띵 하겠죠. 정보좌관이 띵 하겠죠. 그래,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의원님, 저보다 12살이나 11살이나 어리신데, 의원님, 그래도 의원님은 의원님이니까 이런 문제는 의원님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김병기 의원님한테, 김병기 간사님한테 말씀드리면 해결책을 줄 것 같아요. 왜 해결책을 주겠습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김경을 공천을 줄 수 있는 그 김경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천 결과 탈락한 것으로 그 정해진 김경에게 이거를 360도, 180도 돌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을 공천시켜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다? 공천관리위원회의 간사였던,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뭐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개 뭐 교수님이나 누구나 이렇게 명망 높은 사람을 그 위원장으로 딱 앉혀놓고 실질적인 일은 다 간사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병기 간사가 이거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김병기 간사 찾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혹시 이 보좌관이 알고 있었을까? 사실은 김병기 보좌관이 그 김병기 의원님이 이런 경우에 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솔루션을 김병기 간사님이, 김병기 의원님이 갖고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좌관이 어쨌든 김병기 의원하고 상의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진짜 그 녹취록이 아니라 탄원서가 쫙 오픈이 됐어요. 탄원서가. 누구의 탄원서인가? 누구를 겨냥한 탄원서인가? 이거는요, 김병기 그 의원을 향한 탄원서가 쫙 오픈이 된 거예요. 어떻게 오픈이 됐냐면은 이거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강선우 이야기는 2022년 4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그 이야기는 이게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18년입니다. 2018년에 그 김병기 의원의 측근이 있대요. 그 측근이 동작구의 구의원이래요. 그래서 동작구의 구의원 정모 그 동작구 의원이 그 어떤 사람을 부른 거예요. A라고 하는 구의원 불러가지고 2018년에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그 김 의원 그러면서 제가 그 구의원이에요. 나쁜 구의원이에요. 김 의원 그러면서 의원님한테 정치자금 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2018년도에. 그런데 그때는 2018년도면은 언제입니까? 2018년도면은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가 2018년도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구체적으로 진짜 돈이 왔다 갔다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돈이 안 갔다고 치고 어쨌든 그런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확실합니다. 이게 탄원서에 나온 이야기니까. 그러다가 2020년이 됐어요. 2020년 초가 됐어요. 2020년 초에 뭐 설날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2020년에는 뭐가 있냐면 총선이 있었어요. 총선이. 2020년 4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 동작구의 구의원이 다시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김 의원 잠깐만 와보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인데 의원님한테 뭐 좀 해드려야 되는 거야.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올해는 총선 있잖아. 그러면 실탄이 부족하잖아. 실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우리 같은 구의원들이 힘을 실어줘야 돼. 뭘로? 실탄으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쭉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진짜로 어쨌든 그 의원님 덕분에 내가 구의원 배지라도 달고 있으니까 보답을 해야지. 그러면서 설 명절 즈음에 1월 달이었다고 그랬어요. 2020년 설이 며칠이었나? 뭐 한 1월 말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자택을 방문해가지고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 동작구의 김건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댓글 달린 거 봤더니 무슨 동작구의 김건희입니까? 동작구의 김혜경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동작구 김건희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의 보좌관들이 한 이야기를 저는 그대로 옮겨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작구 김혜경이다 그러면 제가 말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제 주제에 무슨 말을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동작구의 김건희라고 하는 말은 김병기의 보좌진들 사이에서 이미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용어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갖다가 제가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2020년 1월에 설 명절 즈음에 그 구의원이 직접 갔는지 아니면 구의원의 배우자 와이프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김병기 의원의 자택이 어디냐면 저기 뭐 대방동에 무슨 아파트라고 그랬어요. 띵동 하고 눌러가지고 갔더니 사모님이 반갑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야. 왜 반갑게 문을 열어주셨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반갑지 않았을 수도 있나? 반갑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반가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뭘 좀 짚히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 명절 즈음이니까. 그러니까 뭐 돈만 들고 갔겠습니까? 무슨 하다못해 사과 괴짝이나 꽃감이나 아니면 뭐 소고기라도 들고 갔겠지, 굴비라도. 그러니까 띵동 하니까 구의원의 사모님인지 구의원인지가 딱 서 있는 거야. 사모님 입장에서는 반색하겠지. 그래가지고 어이구 정 의원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아이 뭐 명절이고 해가지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그 뭘 선물로 들고 갔는지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제 느낌으로는 분명히 선물이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현금이었어요. 5만 원짜리 그 묶음으로 5만 원짜리 100장 묶음 4개면 2천만 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5, 4, 20이니까. 5만 원권이 100장으로 묶이면 500만 원. 그 500만 원 묶음이 4개가 되면 그러면은 2천만 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피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5만 원권 신권이나 뭐 어쨌든 100장 이렇게 묶으면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요게 한 요만한 걸로 되겠지. 그래서 봉투에 넣어드렸나 봉투에 들어가기는 조금 뻑뻑할 것 같고 상자에 넣기는 좀 작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알아서 줬겠지. 뭐 그거 제가 뭐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2천만 원을 전달했대요. 이게 탄원서에 나온 겁니다. 탄원서에.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그거를 아주 뭐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구의원하고 그 다음에 김병기 의원하고 사이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근데 왜 벌어졌을까? 사모님 때문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의원은 자기 보좌진하고도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의원하고도 싸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6월 달이었어요. 2020년 6월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2020년 4월에 총선이 있었어요. 그때 김병기 의원은 무난히 재선에 통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기분 좋다. 진짜 내가 재선 의원을 하네. 그러면서 그 임기가 5월부터 시작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달에 그 동작구에는 뭐가 있냐면 시구의원 정례 회의가 있대요. 뭐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그럴 것 같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우리 동작구 시의원들 오세요. 구의원들 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작구의 현안에 대해서 회의를 갖다가 해봅시다라고 하는 게 시구의원 정례 회의인데 그거는 동작구에 있는 김병기 의원 사무실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구의원들이 쭉 참석을 갖다가 했는데 그때 김병기 의원 사모님한테 돈을 줬던 구의원도 거기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시구의원 정례 회의니까 그 회의에 뭐 빠지면 되겠습니까? 딱 갔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갔단 말이에요. 구의원인데 제가 딱 갔어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여기는 모르겠어요. 설마 다른 데는 그럴까 싶은데 동작구 시구의원 정례회의에는 사모님도 늘상 참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사모님이 그 포함된 단톡방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920호실 단톡방이 있다고 그랬어요. 920호 소통방이라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한겨레에서 그 뭐 취재해가지고 그 기사를 나왔던 건데 920호 소통방에 보좌진하고 구의원하고 또 누가 들어가 있다? 김병기 의원 사모님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분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동작구의 부의제로 맞는 것 같아. 사모님이 시구의원 정례 회의에도 웬만하면 다 참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번에 딱 가봤더니 2020년 6월에 딱 가봤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모님이 계시네. 그런데 사모님이 부르는 거예요. 정 의원님 잠깐 저 좀 보세요 해가지고
해가지고 왜 나를 갖다가 그러지? 해가지고 그 지역 그 사무실에도 의원님 방은 또 따로 있잖아요. 지역 사무실은 뭐 그래도 의원실만큼은 아니더라도 거기도 뭐 제법 넓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몇 군데 지역구 의원 그 사무실 가봤던 것 같은데 아니면 원외 지구당 위원장 뭐 사무실 같은 거 있는데 좀 썰렁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 의원 사무실 잠깐 가봤었는데 무슨 행사 있다고 그래가지고 썰렁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의원님 사무실 따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방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로 김병기 의원의 사모님이 구의원을 딱 부르는 거예요. 아, 잠깐 정 의원 저 좀 봅시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느낌인데 김병기 의원하고 좀 틀어졌거든. 그 다음에 그 구의원 공천 못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왜 못 받았느냐? 전 의원이라고 나오거든요. 만약에 2022년에 그 공천을 받았으면 아직도 구의원일 텐데 2020년 6월인데 2022년에 그 다음번에 있었던 그 지금 문제가 됐던 강선우 문제가 됐던 이 시점에 이 사람들은 2명인데 좀 이따 한 명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공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의원이라고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의원님 분위기가 싸해. 그 다음에 사모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도 이전 같지가 않아. 싸늘히 식은 찻잔, 무표정한 사모님의 표정, 뭐 어쨌든 느낌이 싸한데 그런데 갑자기 정 의원 잠깐 방으로 좀 들어와요 해가지고 쫄래쫄래 이렇게 딱 따라갔더니 사모님이 나한테 뭘 주는 거야. 뭔가 봤더니 쇼핑백이야. 쇼핑백을 딱 주는데 그 쇼핑백 위에 뭐가 있냐면은 새우깡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새우깡이 뭐 여러 개도 아니고 딱 하나가 있는 거야. 깡을 좋아하시나 보다. 그 김병기 의원님 사모님은 깡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카드깡 좋아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새우깡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새우깡 딱 하면서 그 맨 위에 그 쇼핑백 위에 새우깡이 딱 얹혀져 있었대요. 그러면서 정 의원 딸 있지? 네 있습니다. 그 딸이나 갖다 줘요. 싸늘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뭐 이런 걸 주시나라고 하면서 그걸 딱 받아봤더니 거기에 새우깡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집이든 아니면 차에서 딱 그 모액을 딱 봤더니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5만 원짜리가 들어있는데 5만 원짜리 그 100장 500만 원 이게 몇 묶음이 들어있느냐 나는 분명히 1월 달에 4묶음을 줬거든요. 그런데 5만 원짜리는 3묶음이 들어있는 거야. 100장짜리 5만 원 5만 원 100장짜리 4묶음을 줬는데 3묶음이 들어있는 거야. 그럼 1,500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이번에는 10,000원짜리가 몇 장이 들어있느냐? 500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지 맞았네. 왜냐하면은 나는 4묶음밖에 안 줬는데 나한테 돌아온 거는 몇 묶음 들어왔습니까? 8묶음 들어왔잖아요. 왜냐하면 5만 원짜리 그거를 그 100장짜리 5만 원짜리 3묶음에다가 100장짜리 10,000원짜리 묶음 5개 받았으니까 나는 4개 줬는데 2배 8개 받았네. 이랬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 이야기했느냐? 작년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 총선 직전에 2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벌써 재작년이네. 죄송합니다. 2024년 2월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A라고 하는 동작구 의원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수신자는 누굽니까? 수신자는 이재명 대표님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번엔 또 다른 B라고 하는 동작구의 구의원인데 이 탄원서는 더 정확해요. 마찬가지로 저는 동작구의 전 구의원이었던 정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걸 잘 보시고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탄원서를 갖다가 냈는데 여기에는 이 탄원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2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비슷하게 김병기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돈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모님이 법인카드를 구의장의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장 법카 그게 이제 녹취록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이전에 2024년 2월에 이 구의원이 전직 구의원이 탄원서에 이 그 김병기 의원 그 사모님의 법인카드 구의원
그 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이때도 이야기를 갖다가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B라고 하는 구의원의 이야기를 그 탄원서를 쭉 보니까 어떻게 됐냐? 마찬가지예요. 2020년 설 전에 설 직전의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도 그 B라고 하는 구의원이 본인이 방문한 게 아니고 그 와이프가 그 대방동에 있는 김병기 의원님의 집을 방문을 했어요. 집을 방문을 했는데 이때는 선물을 들고 갔대. 진짜로 이건 확실해. 선물을 들고 갔다고 적혀져 있어요. 무슨 선물이었을까? 제 생각엔 한 30만 원 정도 되는 한우 세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들고 가야 의원님, 사모님이 이렇게 좀 기분이가 좀 좋아지시지 않을까? 아니면 한 50만 원 정도 되는 뭐 굴비 세트나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선물이 이렇게 싸구려 선물 들고 가면 혼날 것 같으니까 웬만큼 비싼 그 선물을 들고 갔었는데 그런데 그 사모님이 뭐 이렇게 반갑게 문을 딱 열어줬겠죠. 사모님이라고 했겠지. 구의원 와이프도. 정 사모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반갑게. 그래서 뭐 이런 걸 다 그러면서 사모님 이거 저 별거 아닌데 서리고 하니까 그냥 이거 뭐예요? 소고기인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구워 드세요. 그러면 뭐 이런 걸 다 그러면서 딱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사모님이 또 그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선물 세트에 넣었을까 아니면 주머니에 넣었을까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주머니에 넣었다고 치고 봉투를 쓱 해가지고 사모님 이것도 같이 받아주세요 해가지고 딱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건 뭐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명절이고 해가지고요. 빈손으로 오기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김병기 의원님 아닙니다. 김병기 의원의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얼마예요?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좀 모양이 빠지잖아. 봉투를 받았는데 딱 꺼내가지고 막 세는 거는 좀 모양이 빠지잖아. 아니면은 김병기 의원 사모님 정도 되면은 쓱 보면은 이거 500, 쓱 보면 이거 1000, 쓱 보면 이거 2000 이걸 갖다가 아나? 근데 이때 그 구의원의 와이프가 들고 간 돈은 얼마였느냐? 500만 원이었대요. 500을 딱 들고 갔더니 사모님이 처음에는 입이 이만큼 해가지고 구의원이 또 선물 들고 오네. 뭐 고기는 우리 집에 차고도 넘치니까 뭐 이런 건 됐고 진짜 핵심적인 걸 받아야 되는데 드디어 이걸 딱 주는 거예요. 딱 봤더니 그 기분이가 싹 식는 거야. 오늘 날씨처럼 싹 식는 거야. 그러면서 딱 봐도 이거 500이거든.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봉투를 쓱 밀어 넣는 거예요. 쓱 밀어 놓으면서 사모님 이거는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은 거고요. 공천 헌금으로는 좀 적네요. 그러면서 이거는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쓱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기까지 돌려주진 않았을 것 같고 이놈의 고기 무슨 고기냐 이러면서 기분이 나쁘긴 나빴겠지만 고기까지는 돌려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봉투는 돌려줬대요. 그러니까 머쓱했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몇 장 더 준비해 올 걸 그래가지고 탈탈탈 털어가지고 1000만 원이라도 혹시 모르니까 만들어 놓을 걸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봉투를 2개를 준비를 했었어야 돼. 그래서 싸게 일단 막아보자 하면서 500 딱 줬는데 사모님 표정이 싹 그러면 내가 까먹었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까먹은 거 있네요. 그러면서 봉투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 애 아빠가 하나 더 드리라고 그랬는데 맞춰가지고 1000만 원 맞춰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걸 못했던 것 같아. 500만 원 딱 줬더니 내가 이 돈 받으려고 설날을 기다렸는 줄 아냐? 그러면서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요. 그 공천 헌금으로는 적네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바늘방석 같겠죠. 가시방석 같겠죠. 그래서 싸늘히 지그시근 찻잔 무표정한 사모님의 얼굴 커피를 마시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명절 잘 보내세요. 그러면서 후다다닥 이렇게 나왔던 게 총선 전 설날 전이었는데 그런데 이 부부가 부부 동반으로 구의원 부부와 김병기 의원 부부가 그 부부 동반으로 동작구의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었대요. 점심인지 저녁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밥 먹었냐면 3월 달에 밥을 먹었대요. 3월 달에 일단 밥을 먹고 그때 눈치를 갖다 쫙 줬겠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500 더 얹자. 500 갖고 500 더 해가지고 1000만 원 딱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택을 갖다가 그 또 방문을 했어요. 그 구의원의 와이프가 자택을 또 방문을 했는데 그런데 이때 부부 동반 식사했을 때 김병기 의원의 사모님이 거의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나 봐요. 아니 지금 4월이면 선거인데 지금 선거 직전인데 사실은 실탄이 좀 딸려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아이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구의원의 와이프가 두 번째로 김병기 의원의 대방동 아파트를 방문해가지고 이번에는 얼마를 준비했느냐. 1,000만 원을 준비했는데 1,000만 원도 사양했대요. 그러면서 이때는 김병기 의원의 사모님이 그 유명한 사모님이 화결 받은 거야. 아, 이 사람들이 누구를 뭘로 아나?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구의원 얼마 줬다고 그랬습니까? 2천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똑같은 구의원인데 쟤네는 A라고 하는 구의원은 나한테 2천 줬는데 얘는 도대체 뭐 하는 거니? 그러면서 아, 지난번에 500으로 때우려고 하더니 이제는 1,000만 원으로 그냥 퉁치려고 그래? 됐어. 그러면서 사양을 했대요. 그 돈도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아, 완전히 눈 밖에 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뒤에 김병기 의원의 최측근 구의원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그 A라고 하는 구의원한테 이야기를 한 게 누구냐면은 정치자금 좀 생각하라고 이야기했던 게 김병기 의원의 최측근 구의원이었는데 뭐 그냥 갑이라고 합시다. 그 갑 구의원이 A한테 정치자금 좀 생각하라 해가지고 그 A라고 하는 의원이 2천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 B라고 하는 구의원은 눈치 없게 처음에 500, 그 다음번에 1,000, 그러다 둘 다 그냥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 갑이라고 하는 구의원이 그 B라고 하는 구의원한테 전화를 딱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 지난번 사모님한테 말했던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말했던 그 돈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뭐 사모님이 됐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거 가지고 되겠냐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제 손만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민망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갑이라고 하는 구의원이 B라고 하는 구의원한테 그거라도 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 이야기예요.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했는지 김병기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는지 설마 그 김병기 의원님이 그런 말씀 하셨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 갑이라고 하는 구의원이 B라고 하는 구의원한테 그거라도 어쨌든 빨리 갖고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디서 만났냐면 지금은 동작구가 동작구 구청이 아주 근사하게 새로 지었어요. 제가 거기는 못 가봤어. 그런데 장승배기에다가 지었어. 그런 상도동 이렇게 좀 상도 터널 그쪽에다가. 그런데 옛날에는요, 동작구청이 어디 있었냐면 동작구에 가면 대성학원 있거든요. 그 대성학원 바로 옆에 동작구청이 있어요. 아주 그냥 낡고 허름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새로 구청을 갖다가 지었는데 그런데 2020년이면은 옛날 동작구청 거기에 이제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주차장으로 오라고 그런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구의원이 B라고 하는 구의원 보고 동작구청으로 저녁 때까지 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동작구청 갔더니 1,000만 원이라도 빨리 줘.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B가 갑에게, 구의원 B가 구의원 갑에게 줬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20년 6월에 이게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3월이라고 그랬어요. 석 달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구의원도 그렇고 B라고 하는 구의원도 그렇고 김병기 의원하고 사이가 자꾸 멀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눈치 없다. 기껏 갖다 준다라고 하는 게 1,000만 원, 2,000만 원이 뭐냐. 다른 애들은 훨씬 더 많이 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나? 어쨌든 그런데 이 돈 받아먹고 내가 공천도 안 주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6월 달에 2020년 6월에 시구 의원 정례 회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역 사무실에서. 그래가지고 A라고 하는 이 구의원한테는 사모님이 직접 새우깡 플러스 2,000만 원을 돌려주고 그러니까 2,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새우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싼 새우깡 드셨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구의원에 대해서는 누가 돈을 돌려줬느냐.
아까 이야기한 갑이라고 하는 구의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갑이라고 하는 의원이 똑같이 의원 방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정 의원 나 좀 봅시다 해가지고 어디서 볼까요? 저기 의원님 방으로 들어와. 그런데 그때 의원님은 자리를 비웠고 그때 의원님도 있었고 의원님 사모님도 있었고 시의원도 있었고 구의원도 있었던 건데 처음에 사모님이 그 A라고 하는 구의원 불러가지고 새우깡 플러스 2천만 원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사모님은 뭐 집에 가든지 뭐 기분 안 좋았겠죠. 2천만 원 돌려줘야 되나? 돌려줘야지. 뒤탈 없으려면 돌려줘야 돼. 그래가지고 뭐 부부싸움은 안 하셨나? 어쨌든 사모님은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김병기 의원은 쓱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갑이라고 하는 구의원이 B라고 하는 구의원 불러가지고 1,000만 원을 갖다가 돌려줬다. 이 이야기가 제가 써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왜 거짓말일 수도 있느냐? 이거는 그 A라고 하는 구의원과 B라고 하는 구의원이 탄원서에 쓴 내용을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잘못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없는 이야기를 현직 국회의원 상대로 일개 구의원이 그것도 현직 구의원도 아니고 전직 구의원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소환이 되는 게 뭐가 소환이 되냐면 김병기 의원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2020년 일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2년이 됐습니다. 4월이 됐습니다. 강선우가 1억 받았다라고 김병기 의원한테 실토했어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어차피 김경이 기자회견 할 거 아니냐. 일단 돈부터 돌려줘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히 김경이 나한테 1억을 줬는데 내가 공천을 약속하고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공천을 갖다가 못 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대가 관계로 돈을 받았는데 그 대가를 주지 못하면은 돈을 돌려줘야 양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일단 2단도 아니고 일단 돈부터 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선우는 이렇게 돈 받은 게 처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선우는 국회의원 된 게 2020년이었거든. 그러니까 국회의원 된 지 뺏지단 지 만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1억을 받은 거예요. 겁도 없이 초선 의원이. 국회의원 2년도 안 한 사람이. 그런데 김병기 의원은 벌써 그때 재선 의원에다가 뭐 그렇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 이제 6년 정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런 거 돈부터 돌려줘야지. 왜? 내가 해봤거든. 내가 돈 받았는데 그때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야, 근데 김병기는 속으로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았는데 얘는 벌써 겁도 없이 겁대가리도 없이 1억을 받아? 내가 잘못된 건가? 얘가 잘못된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돈부터 돌려줘. 그러니까 강선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을 안 받으면 어떡해요? 내가 김경한테 지금이라도 당장 돈 돌려줘야 될 것 같긴 한데 돈을 안 받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불러서 이야기해야 되냐? 지역보장만 불러가지고 걔한테 돈을 돌려주든 아니면 아예 네가 찾아가가지고 그냥 돈봉투 1억어치를 갖다 그냥 던져주고 오든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뭐 강선우 의원님이 해결할 문제지 그것까지 내가 이야기를 갖다 해야 됩니까? 그것도 못하냐? 나는 다 해봤어. 뭐 이런 이야기 아닌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뭐냐면은 그 구의원이 그 2020년 설날 직전에 그 김병기 의원 집을 방문했다고 그랬잖아요. 자택을 방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병기 의원의 와이프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500만 원을 힐끗 보더니 이거는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네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도 선물 많이 하거든요. 저도 뭐 그 변호사니까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설날에도 선물 보내고 그 다음에 추석 때도 선물 보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한테도 선물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그 대통령실에서도 뭐 선물 왔었나? 언제 왔었나? 뭐 받긴 받았던 것 같은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 제가 뭐 고문 변호사 하는데 뭐 기업들이나 무슨 뭐 기관이나 그런 데에서는 뭐 원장님, 사장님, 뭐 부사장님, 뭐 임원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선물 보내주잖아요. 그럼 받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저 보내기도 보내고 받기도 받고 그러는데 단 한 번도 저한테 현금으로 선물 준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아이고 변호사님 뭐 이렇게 그 명절이고 하니까 그냥 그 뭐 이거 선물 보냅니다 마음입니다 하면서 무슨 김도 받아보고 뭐 꽃감도 받아보고 뭐 사과 같은 건 뭐 당연한 거고 뭐 이렇게 받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어떤 분은 상품권 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 저희 사건 좀 잘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그 명절이라서 그냥 이거 그냥 그 손 부끄러워서 그냥 저희 사무실 왔을 때 집으로 상품권 날라온 적 한 번도 없고 어떤 분은 상품권 보내주시면 아이고 또 뭐 감사합니다. 그래서 받았죠. 저는 사양을 잘 못하니까. 그 다음에 저는 단 한 번도 뭐 저도 뭐 교수님한테 인사드리러 가고 뭐 누구한테 인사드리러 가고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제가 모셨던 뭐 사장님이나 그다음 뭐 단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옛날에는 직접 갔었는데 이제 그만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냥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는 그 매번 이제 찾아서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한테는 그냥 선물만 보내드리는데 그런데 단 한 번도 현금 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근데 김병기 의원 사모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500만 원 보더니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네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아니면 적어도 김병기 의원님은 명절 선물로 현금을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와, 황당하다. 이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공천 헌금으로는 적네요. 김병기 의원의 사모가 그 구의원한테 전직 구의원한테 공천 헌금이란 말을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요.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이게 그 구의원의 탄원서 이야기인 거고 그 구의원의 탄원서가 이게 뭐 거짓말일 수도 있다라고 한 걸 전제로 하는데 진실이라고 하면 김병기 의원은 공천 헌금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은 내가 돈 받았다 안 받았다 자기도 막 헷갈리는데 1억은 받았어요. 그 1억이 무슨 돈이겠습니까? 공천의 대가잖아요. 그게 공천 헌금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김병기도 그렇고 강선우도 그렇고 공천 헌금 받았다라고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억울할 수도 있죠. 뭐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는데 억울함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로 이럴 때 이 사라고 특검이 있는 거 아닌가? 뭐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대충 덮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더 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차라리 선제적으로 그냥 읍참마속하듯이 식으로 읍참선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선우 의원이 아깝다라는 생각, 미안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의 비밀 병기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김병기라고 그랬어요. 읍참 병기 해가지고 아깝지만 이런 경우에는 병기를 그냥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 듭니다. 그다음에 이왕 버릴 거면 그냥 화끈하게 제대로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뭐 국민의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옛날 뭐 20년 전, 30년 전 뭐 DJ, YS 뭐 담배 물고 있던 그 시절에나 있는 줄 알았던 그 공천 헌금이 아직까지도 민주당에는 있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에는 없나?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좀 씁쓸하다.